안녕하세요. 바다를 잡아라의 이승은입니다. 최근 수산자원 고갈, 바다 사막화 등으로 인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고수온, 적조 등의 이상기온과 환경오염, 그리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남획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아가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만드는 직업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다를 지키는지 살펴볼까요? 인공어초란 인공적으로 만든 어초를 바닷속에 설치해 물고기를 비롯한 해양 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모아 보호와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한 어장시설을 뜻합니다. 인공어초의 종류는 수심별, 기능별, 구조 형태별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산자원의 번식과 산란장 역할뿐만 아니라 남획을 하는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어초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 바로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인데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서성호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를 소개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원조성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인공어초 이제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뭐 형태라든가 종류 그리고 이제 인공어초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쓰이는 이제 인공어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따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어초 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형상 뭐 여러 가지 또 토탈 분야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서해 북방 한계선 남방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우리 어업인들이 직접 납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바닷속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는데요. 최근 이러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해 특수 제작한 인공 어초를 바닷속에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서성호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가 연구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 쓰이는 이제 인공어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원 조성이 잘 되는 이제 어장으로 이제 활용을 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어초를 설치를 하지만 이제 불법 조업 방지용 인공어초라는 거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이 가장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해역에 이제 주로 이제 시설되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NLL 불법 조업 방지 사업은 우리가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이제 불법 조업이 심해지기 때문에 좀 어떤 요런 이제 추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탄력적으로 이제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보통 바다의 지형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조사와 연구를 한 뒤 설치를 하지만 NLL 사업의 경우 생물학적 연구보다는 중국 어선의 출혈 빈도를 위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NLL 불법 조업의 방지에 사용되는 어초들은 주로 이제 강제어초가 사용되는데요. 왜 강제어초가 사용되냐면 이제 수심이 우선 깊기 때문에 어떤 수심이 깊고 이제 그 중국 어선들이 이제 그 쌍끌이 어업이나 외끌이 어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국 어선들이 어떤 그 선박 톤수라든가 예망력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무게가 한 뭐 15톤 이상 되는 좀 중대형 어초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초들이 주로 이제 강제 어초고 그리고 이제 강제 어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물 걸림이나 이런 방지에 이제 효과가 이제 좋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강제 어초가 주로 사용되고요. 그거하고 더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심이 좀 낮은 해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콘크리트 어초를 지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어초 설치로 어업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길 바라는 서성호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 인공어초는 초기 콘크리트를 재료로 한 어초 개발을 시작으로 2001년 이후부터는 철제, 세라믹, 폐각, 돌 등 재료와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환경을 고려한 기능과 형태의 변화와 중국 어선의 조업 방지용까지 해양 생태계의 복원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입니다. 연구실에서만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만든 어초를 내가 이제 스킨스쿠버 장비를 하고도 이제 들어가서 직접 보면서 아 고기들이 많이 사는구나 수산생물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할 때의 어떤 짜릿함 그리고 이제 뭐 또 최근에 이제 우리 NLL 불법 조업 방지 시설하면서 이제 NLL 적경 수역에서 이제 우리 사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되게 좀 힘든 사업이 있거든요. 날씨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분도 많이 이제 와가지고 도와주셨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되게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이제 일을 잘 마쳐가지고 사실 이제 그때가 이제 좀 가장 이제 좀 보람됐던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어초 개발과 설치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최근에는 해삼이나 멍게와 같은 특정 수산생물의 증식을 위한 설계와 낚시나 스쿠버 다이빙 등의 해양 레포츠가 가능한 설계를 하는 등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공어초 활용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는 주목받는 직업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인공어초 개발을 위해서는 건설, 구조, 재료, 해양, 생태 등의 다양한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데요. 따라서 해양공학, 해양생물, 해양토목, 재료공학 등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일을 하면서 인공어초와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구 개발 업무를 해야 비로소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어초라는 게 뭐 한 가지 분야만 이제 열심히 이제 뭐 전문 분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공어초를 뭐 개발하거나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인공어초 이제 공학, 구조, 뭐 집안, 뭐 해양 환경, 생물, 뭐 재료역 화학,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가 돼가지고 한 개 이제 인공어초가 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인공어초 개발자들이 어떤 그런 끈기를 갖고 이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연구실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걸 이제 시설에 있을 때 직접 바다에 가가지고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끈기심하고 탐구심 그리고 이제 모험심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갖춰져 있을 때 이제 좋은 이제 인공어초가 개발되고 인공어초 연구자로서 아주 이제 좀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일본, 중국 등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유지할 수 있는 수산자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인공어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어초 연구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꾸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이 직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